오늘 2부는 뭐 할까요? 별 생각이 없긴 한데 러브 딜리버리 더 올려줘요. 그 빡돌아서 못하겠어 러브 딜리버리. 그러니까 내가 그거 스트레스를 참아가면서 그걸 플레이를 했어. 편집도 오래 걸렸어. 그 시간이 워낙 기니까 그게. 그리고 자막 진짜 많고 편집자들도 고생하고 이랬는데 노딱이 붙더라고. 근데 그 노딱이 내가 뭐 멘트 같은 거나 이런 거 실수해서 수위 조절 실수로 붙었으면은 뭐 억울하지라도 않지. 내 잘못이니까. 아니 저작권으로 걸린 거야. 게임의 노래 때문에. 아니 게임 음악은 솔직히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정 떨어져가지고 하기가 싫더라고 그때부터. 흑자 명화 한번 말아주세요. 흑자 명화 지금 내 컨디션에 흑자 명화는 좀 힘들어. 나 이번 주에 방송 6일 한 거 알지? 저번 주에도 근데 5일인가 했어요. 그래서 2주 동안 라이브를 지금 12번인가 해가지고 11번 2주 동안 11번을 방송해서 컨디션이 사실 그렇게 좋진 않고 오늘 사실 많이 못 잤습니다. 영화배우 월드컵? 그거나 하나 하고 끝내자. 영화배우 월드컵 갑시다. 자, 이게 원래는 100강짜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몇몇 분들이 빠졌을 수 있습니다. 근데 32강 이상 초과해서 하면 64강을 하면은 이제 끝날 수가 없어서. 오케이, 자 봅시다. 라디오스타의 안성기님 대 더 테러라이브의 하정우님. 다행히 제가 둘 다 본 영화네요. 라디오스타는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옛날에 영화판 최고의 영화 배우 하면은 이 안성기 배우하고 오비라고 모델 하셨던 이분 이름 뭐지? 제 이름을 잘 기억 못해요. 아무튼 이 두 분이 연기파 그다음에 흥행 파워까지 같이 갖고 계시던 그래서 솔직히 이 라디오스타가 개봉했을 때 안성기 박중훈이면 최고의 티켓 파워는 아니었습니다. 이때는 이미 전성기가 지나신 이후였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1980년대 영화에 이 두 분이 함께 나왔다, 뭐 90년대 초중반에 이 두 분이 함께 나왔다 하면은 어마무시한, 뭐 지금으로 치면은 송강호하고 최민식이 같이 나온 뭐 거의 그 정도 급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왕년의 스타셨던. 그리고 이 라디오스타라는 영화가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연기도 잘하셨지만 이 라디오스타의 극중 주인공이 과거 탑스타, 과거의 영광을 잊지 못하는 현재는 삼류가 된 가수인데, 박중훈 씨가 이 당시 삼류는 아니셨지만 당연히 옛날에 슈퍼스타였다가 지금은 조금 한풀 꺾이신 영화 배우이셨기 때문에 영화 내의 캐릭터와 실제 연기하는 이 배우의 캐릭터가 좀 비슷해서, 인생살이가 비슷해서 우리가 좀 감동하면서 볼 수 있었죠. 이것과 비슷한 걸로는 더 레슬러였나? 그 영화의 미키 루크? 그 배우가 예전에 어마무시하게 잘 나가는 헐리우드 최고의 섹시 스타였다가 본인의 상남자 성을 버리지 않고 복싱 선수한다고 복싱 수련하고 진짜 복싱 대회도 나가고 이런 와중에 엄청 잘생겼던 얼굴이 좀 많이 망가지고, 그래서 영화 복귀를 하셨는데 잘 되지 못하시고 또 이런저런 사건 사고도 좀 일으키고 하셔가지고 사실상 더 이상 영화를 못 찍으시다가 말년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나이가 좀 많이 드신 후에 은퇴를 앞둔 사실상 퇴물 프로레슬러 역할을 맡으셔가지고 더 레슬러를 찍으셨는데 성형 잘못하신 성형 부작용이 일단 크셨구나. 깜빡했다. 아무튼 그 역할을 하셔가지고 나무주연상 아마 타셨죠? 아카데미에서. 또 이제 화려하게 복귀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아이언맨 2에서 빌런 역할도 하시고 제2의 전성기를 또 달리시던 뭐 그런 경우가 있었죠. 이 라디오스타에서 그래서 박중훈 씨의 연기 뭐 물론 잘하셨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좋게 봤던 연기는 역시 안성기 씨가 아니었을까. 저도 어렸을 때는 이런 연기가 중요한지, 이게 잘하는 건지 잘 몰랐어요. 잘 구별을 할 수 없었어요.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그냥 막 폭발시키는 막 그런 연기. 예를 들어서 올드보이에서 최민식 배우가 했던 연기 같이 폭발하는 막 그런 연기. 그런 걸 봤을 때 오 잘한다. 예를 들어서 설경구 배우가 뭐 바카스탕이나 아니면 그 형사로 나왔던 강철중 뭐 이런 거에 나오는 막 폭발적인 연기, 이런 거를 해야지 연기를 잘한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영화를 좀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이 받쳐주는 연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이 감정의 폭발이 없는 연기를 잘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배우들이 가장 힘든 연기가 생활 연기다. 우는 연기, 화내는 연기, 슬픈 연기, 분노하는 연기 막 이런 연기가 오히려 쉽다. 일상생활 연기가 제일 어렵다라고 말을 하는 게 이런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뭐 당연히 너무 당연하지만 끝판왕급으로 수행을 해내시는 게 안성기 배우이시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 물이 아닌 한 두 물, 세 물쯤 간 삼류 가수 매니저로 나와서 굉장히 좋은 연기를 보여주셨었죠. 프리즌 브레이크 티백 연기가 내 인생 가장 임팩트 있었어. 저는 그 계열 연기라면 코네어에서 그 도라이가 더 인상 깊어요. 약간 비슷한데 계열이. 코네어라는 영화가 있어요. 캐서방 이름이 뭐였지? 아무튼 캐서방 나오는 코네어라는 영화가 있는데 사이러스인가? 거기에 이제 연쇄 나쁜 새끼가 있는데 니콜라스 케이지구나.
그 연쇄 나쁜 놈 연기하신 분이 많이도 안 나. 한 10분 나오냐? 10분 15분 나오냐? 뒤지게 잘하더라고. 그리고 오른쪽은 하정우 배우의 더 테러 라이브. 요게 이제 하정우 배우의 전성기를 보여주는 영화 중에 하나라고 보고, 요때 이제 민도 군도 뭐 그런 영화 하나 있었잖아. 빡빡 밀고 나오셨던 그 영화, 더 테러 라이브, 터널 막 이런 영화들을 연속적으로 찍으시고 이제 연기 평가나 흥행몰이 다 성공하시면서 우리나라 대표 배우가 되셨죠. 이제 하정우 배우가 제 기억에는 성시경 형님 저기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원래는 약간 이제 본의 아니게, 사실 본의 아니게죠. 원래는 용서받지 못한 자 같은 영화들을 하고 뭐 독립 영화나 저예산 영화 같은 거 이렇게 출연을 하면서 연기력을 차근차근 쌓아 올렸는데, 이제 그 전도연 씨 운전수로 나왔던 그 드라마부터 시작해서 추격자까지 찍고 완전히 이제 인기가 많아지시니까 본인이 약간 바람이 들어갔는데, 황해를 이제 또 한번 하자라고 해서 프라하의 연인 추격자 해가지고 이제 빵빵 떠서 원래 막 CF 같은 거 찍고 상업 영화 막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잖아요, 우리나라 영화 배우들이. 근데 그때 이제 황해를 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 추격자의 은인인 감독이 하셨으니까.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 쏘리, 나 이름이 다 생각이 안 나. 잘. 그거 영화가 엄청 힘드셨다고 하고 딱 봐도 개 힘들어 보이죠. 일단 그 연변에서 도박하는 그 씬부터 해가지고 거기 뭐 연변에서 몇 줄을 살면서 그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실제로 그 말 계속 쓰고 마작하는 거 계속 연습하고 우리 담배보다 훨씬 독한 연길 담배 그거를 계속 태우고 하면서 막 영화 시작부터 개빡셌다고 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연기 쩔었다. 뭔 연기가 더 쩔었냐 이건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질문의 의도에 맞게 쩔었다 쪽이면 사실 더 테러 라이브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이 더 테러 라이브가 사실상 원맨 쇼죠. 뭐 다른 분들이 안 나오시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하정우 씨가 심지어 한정된 공간에서 움직임 같은 것도 많이 없고 뭐 상황이 그렇게 많이 변하지도 않는 한정된 공간에서 연기를 하시고 영화의 1시간 이상을 본인 연기, 1인 연기로 끌고 가야 하는 상당히 어려운 연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쩔었다라고 보면 더 테러 라이브가 맞는 것 같습니다. 괴물의 변희봉 배우 대 부산행의 김의성. 사실 이거는 조금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발음하고 발성이 안 좋은 배우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 두 배우는 그 능력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당연히 변희봉 배우께서 연기를 못 하시거나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럴 리는 전혀 없죠. 근데 제 개인의 성향이 대사가 잘 안 들리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제가 존나 재수없게 들리시겠지만 어줍지 않게 발성이나 뭐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연습을 하고 하다 보니까 발성이 안 좋은 배우들도 자꾸 그게 거슬립니다. 내가 그걸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고요. 발성이 안 좋은 게 자꾸 들려요. 내가 듣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변희봉 배우가 너무 좋은 배우이시고 이 괴물에서도 이거 너무 잘하셨지만 솔직히 말해서 음량을 크게 키우지 않으면 변희봉 배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좋은 연기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부산행의 김의성 배우가 참 잘하지 않았나. 김의성 배우는 젊어서 꽤 열심히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사실상 은퇴를 하셨다가 다시 복귀를 하셨죠. 그래서 저는 사실 부산행이나 이런 거 나오실 때 김의성 배우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저보다 윗세대 분들은 누군지 다 안다고 하더라고요. 꽤 유명한 배우셨는데 활동을 오랫동안 안 하시면서 저만 해도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 나오시는 분인데 연기를 저렇게 잘하나 해서 나는 연극하시던 분인가 이런 생각 했었어요. 근데 부산행에서도 이 새끼 물렸어요! 이거 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기적인 소시오패스의 연기를 정말 잘 해내시죠. 그리고 이분은 방금 발음 발성 같은 거 나왔지만 발음도 좋고 발성도 좋고 더 좋은 건 표정, 눈이 진짜, 예를 들어서 이제 관상이 사실상 컴백 작품이라고 봐야겠죠. 관상에서 나오셨을 때도 임팩트가 굉장했고 한명회로 나오잖아요. 한명회가 왕을 3명 모셨던가? 아무튼 그렇잖아요. 생존 왕인데 그 역할로 나오실 때도 정말 깜짝 놀랐었고 부산행에서도 진짜 너무 잘해서 정말 개패고 싶었어요. 모범택시에서 언제 뒤통수 치냐만 봤다며. 그래서 이분이 이제 초반에 좀 악역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디 나오면 무조건 통수를 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선역도 잘 소화를 해내시는 좋은 배우의 그냥 기본 덕목인 것 같아요. 선역과 악역이 동시에 가능해야 된다. 심지어 한 작품에서 왔다 갔다도 가능하시는 게 좋고 입체적인 캐릭터를 연기하실 수 있는. 그래서 김의성 배우는
쓰레기 같은 역할부터 아주 선한 희생적인 역할이 가능하신 연기력이 출중한 배우시죠. 저도 김의성이라는 이 배우를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냥 느낌이 좀 안 좋은 느낌이 나요. 그리고 뭐 한 명의 남자로서 좀 참으면 안 되냐 이 새끼들아 이러면서 뺨 시대에 젊은 남성들한테 일침도 하셨던 그런 것도 사실 뭐 그렇게 썩 좋게 보지는 않고, 본인은 뭐 이혼 머신이시면서 본인도 좀 참고 결혼 생활 좀 하시지, 본인도 못 참으시면서 우리한테 생판 알지도 못하는 여자들한테 참아주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 본인은 아내한테도 못 참아서 이혼을 그렇게 하셔놓고. 아무튼 그래서 그런 면들 때문에 사실 한 인간으로서 그렇게 좋아하는 분은 아니지만 영화에 나오실 때는 굉장히 신뢰하고 보고 있습니다. 연기를 어마무시하게 잘한다고 생각해요. 추격자의 하정우. 아니요, 죽였는데요. 천문의 한석규. 하정우 배우는 그전에는 용서받지 못한 자로 대표되는 저예산 작품 같은 거 좀 많이 출연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안 봐서 몰라요 사실. 용서받지 못한 자밖에 안 봤어. 아무튼 그랬는데 프라이의 연인인가? 거기 이제 전도연 씨의 운전기사로 나오면서 대중분들한테 이름을 많이 알리고, 또 이제 뒤에서 알게 모르게 김용건 씨인가? 원로 배우신 그분의 아드님이라는 소문도 나고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됐고, 그때 이제 추격자라는 연쇄 얼마 역할을 다른 배우들이 많이 고사를 해서 하정우 씨에게 이제 갔고, 하정우 씨가 그때 나홍진 감독을 만났을 때 나홍진 감독이 마치 이미 거장인 감독인 것처럼, 입봉작이면서 첫 상업 영화라고 봐야겠죠. 나홍진 감독의 입봉작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작품을 설명하는 거에 반해서 이 역할을 하게 됐다고 하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으로 연쇄마가 나오는 그런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500만이 넘었죠 이게 아마. 그리고 하정우를 슈퍼스타로 만들어주고 역시 김윤석 배우를 아주 대배우로 만들어준 그런 영화가 되었죠. 그리고 이 영화에서 하정우 씨의 연기는 뭐 흠잡을 곳이 없죠. 한때 한국의 히스레저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으셨었고, 추격자 하정우는 솔직히 하정우만 소화 가능했을 것 같지는 않음. 그런 면이 있죠. 그리고 천문의 한석규 배우. 한석규 배우도 할 말이 좀 있는 게, 한석규 배우는 한때 우리나라에서 연기를 가장 잘한다는 소리를 몇 년간 들으셨었습니다. 쉬리 때부터 해가지고 일단 흥행이 뒤지시고 연기도 워낙 잘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영화들이 계속 흥행을 실패하는 그런 기간이 있으셨고, 그러다 보니까 연기력 같은 것도 좀 재평가를 받으시면서 내리막을 한번 좀 시게 타셨어요. 근데 한석규 배우 하면은 일단 최민식 배우하고 옛날부터 절친으로, 물론 선후배 관계이긴 하지만 옛날부터 절친으로 알려져 있고, 한석규 배우는 성우부터 시작을 하신 배우시고, 기본적으로 성우에서 배우가 되신 분들을 보면은 워낙 발성과 발음이 좋으셔서 장광 배우 막 그런 분들도 그렇고 기본기가 굉장히 좋으시죠.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거는 쉬리 때였나? 그 다음 영화였나? 뭐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최민식 배우가 어떤 예능에 나와서 그때 당시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석규 배우가 먼저 좀 스타가 되시고, 예전에 그 접촉 아니죠? 접속이죠. 전도연 배우도 그걸로 스타가 되셨고, 한석규 배우도 그걸로 이제 슈퍼스타가 되셨고, 접속이라는 멜로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센세이션하게 흥행을 하면서 두 분 다 스타가 되시고, 또 그 뒤로 8월의 크리스마스 심은하 씨랑 했던 거, 그것도 굉장히 흥행을 하고 이러면서 한석규 씨는 꽤 빨리 스타가 되셨고, 최민식 배우가 이제 좀 연극판에서는 워낙 유명했지만 조금 어려우실 때 한석규 배우가 이제 TV 드라마 작가분들한테 추천을 많이 해서 서울의 달 뭐 그런 드라마도 찍으시고 쉬리도 찍으시고 해서 지금의 거의 국민 배우급이 된 최민식 배우가 되셨는데, 그때 쉬리였던 걸로 아마 기억하는데 계약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돈 얘기가 좀 나왔는데, 근데 뭐 최민식 배우는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크게 받지는 못하시고, 한석규 배우가 제가 알기로 아마 우리나라 최초의 런닝 개런티 배우입니다. 관객 한 명당 몇 원을 받게 계약을 해서, 쉬리가 그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관객수, 지금은 1000만 영화도 꽤 많아진 상태지만 그 당시에는 뭐 100만 영화도 거의 없을 때 아닙니까 그때? 근데 그 시절에 이거 몇만 찍었지? 뭐 300만 이상 찍었죠 쉬리가. 그래서 한석규 배우가 돈을 엄청 많이 버셨고, 최민식 배우가 그 얘기를 하면서 역시 돈은 붙는 놈한테 붙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웃음바다를 만드셨었는데, 한석규 배우가 최민식 배우와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천문이라는 영화를 찍으셨고, 이제 세종, 한석규 배우가 세종 역할을 하시고, 최민식 배우가 우리나라의 그 대단한 발명가인 이름 자막 처리 부탁 하셔가지고 사실상 브로맨스를 보여주셨는데, 장보고는 새끼야 씨.
관객이 보고 싶은 스토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엊그저께 전란을 보고 와서 좀 만족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조선시대 미화가 없었다. 오히려 조선시대를 사실적으로 표현해서 너무 좋았던 거였거든요. 선조를 일단 개신으로 그려놓은 게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 당시에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고 굶어 죽는 모습 같은 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조선시대를 미화하기는커녕 사실대로 잘 전달을 해주셔서 좋았는데, 조선시대가 기본적으로 왕권이 좀 강했지만 세종 대왕 때는 왕권이 조선시대 통틀어서 가장 강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세종께서 엄청난 업적을 세우셨죠. 한글 창제부터 시작해서 뭐 저런 장영실 같은 사람을 발굴해서 좋은 것도 많이 만들고 뭐 농사법이든 뭐든 이런 좋은 일 정말 많이 하셨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아버지인 이방원이 측근이 아니고 외척들, 왕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들을 기본적으로 한 반 이상 다 죽여버렸고, 나머지들도 다 팔다리 잘라가지고 유배를 보내고 이래놓은 상태에서 본인이 왕이 되어 있는 동안에 바닥을 좀 잘 다져 놓아서 세종께서 그냥 열심히 정치만 하실 수 있게 밑바탕을 깔아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아버지 덕분에 왕권이 어마무시하게 강력한 때에 왕이 되셨어요. 근데 장영실이 천출 출신인가요? 양반은 아니었잖아. 양반이 아닌 장영실과 그런 브로맨스를 보여줄 수 있냐?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종께서 어린 백성을 위해서, 어린은 어리석은인데 이걸 이제 지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백성들을 위해서 문자를 만들었으니까 세종이 선민의식인 게 아니냐라고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왕권이 강했던 왕이 백성들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성군인 거죠. 하지만 왜 그랬냐? 그만큼 왕과 백성들 사이에는 절대로 넘을 수 없고 엿볼 수도 없을 정도로 큰 벽이 있는 거죠. 근데 양반 출신도 아닌 장영실과 세종이 브로맨스를 펼칠 수가 있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천문이라는 영화가, 감독님도 유명한 분이셨죠. 누군지 기억은 안 나는데 배우 좋으셨고 심지어 연기도 좋았다고 하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저는 안 봤습니다. 저는 영화를 고를 때 평론가 평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관객 평점은 아예 찾아도 보지 않습니다. 관객 평점은 제 할 바 아니고 평론가 평점, 그리고 예전에는 특히 이동진 평론가 평점을 굉장히 신뢰하고 극장을 갔었어요. 옛날에는 돈이 많지 않으니까 다 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안 봤었고, 최근에 이제 OTT를 통해서 좀 봤었는데 앞부분에 이제 좀 오글거리는 게 나오길래 바로 꺼버렸거든요. 못 보겠더라고. 저도 이제 어렸을 때랑 많이 달라진 게, 전 어렸을 때는 오글거리는 거 잘 봤습니다. 참고 잘 봤고, 오글거리면서 강제로 감동을 주입시키는 거, 소위 심파라고 하죠. 심파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보고 했었는데, 너 오늘 한번 울어 새끼야 뭐 이런 거 잘 봤었는데 지금 그런 걸 잘 못 봐요. 나는 세종이 어린 백성이 아니라 병신 같은 백성이랬어도 한글 감사히 썼을 것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글을 안 쓰는 새끼가 얘기를 해도 말이 안 되는데 한글 쓰는 새끼가 이런 거 좀 어이가 없는 거지. 맨날 한국 욕하고 외국 가지 외국 가지도 않으면서. 아무튼 이 연기에서는 하정우 씨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하정우 씨 벌써 2개 올라갔네요. 송강호의 기생충과 천우희의 한공주. 여기서 또 양심 고백을 하자면, 양심 고백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기생충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2번 안 보고 싶더라고요. 그 기분 나쁜 무언가가 있어요. 나는 뭔지 모르겠는데 봉준호 감독의 영화가 뭔가 불편해요. 불편한 기분이 자꾸 들어요. 이분의 영화를 볼 때. 물론 보긴 합니다. 워낙 영화를 잘 만드시니까. 기생충도 명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모든 배우들이 정말 연기를 잘하셨고, 그 중심에는 당연히 송강호 배우가 있고. 근데 2번 잘 안 봐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영화가 너무 불편해. 그래서 사실 기생충의 송강호 배우의 연기 잘하신 거 너무 잘 알죠. 모르겠습니까 제가.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선호되지가 않아서 조금 별로입니다. 그리고 송강호 배우는 이게 아니더라도 연기를 잘한 작품이 너무 많아서 개인적으로는 사도가 1등인 것 같고요. 마야광도 잘하긴 하셨지만 또 작품이 좀 아쉽고, 관상도 잘했고, 뭐 잘한 게 한두 개냐고. 이 사람이 다 너무 잘한 게 너무 많아서. 이제 그에 반해서 젠지 스포하면은 차단하겠습니다. 스포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경기를 못 보고 있잖아. 이런 나한테 소식을 전해주는 건 스포일러잖아. 스포일러 싫어하잖아요. 지금 롤 경기 스포일러 하지 말아주세요. 한공주는 몇 번 밝혔듯이 많은 임팩트를 준 영화입니다. 나중에 사실 흑자 명화를 하고 싶은 영화라서 갈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천우희 배우가 맡은 역할인 한공주가 매우 안 좋은 일을 당하고요. 그것 때문에 피해자인데도 오히려 가해자들한테 더 고통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한공주를 불쌍하고 가여이 여기기보다는 기피하고 멀리하고 마치 뭐 얘가 무슨 질병인 것처럼 대하는 뭐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영화죠.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영화라. 근데 이 영화도 역시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한 번밖에 안 봤어요. 하지만 아직도 내용이 꽤 많이 생각납니다. 그 정도로 임팩트가 있는 영화였죠. 그리고 천우희 배우는 마더가 거의 데뷔작이시죠. 거기서 이제 진구 배우의 이제 여자친구로 나와가지고 인상을 많이 남기셨고, 그때 이제 천우희 배우의 부모님, 뭐 아버님이라 그러셨나? 아버님이 이제 따님이 영화에 나온다 그래서 이제 마더를 보러 가셨다가 오셨다 그랬나? 뭐 그랬다고 하죠. 거기도 이제 수위가 좀 있다 보니까 영화가. 그리고 나서 또 찍은 게 한공주라, 아이고 쉽지 않죠 이 영화는. 그리고 이 영화에 이제 원을 할 수 있는 가해자들만 신상이 올해 또 많이 퍼지면서 상당히 말이 많았고, 그래서 이 영화가 한 번 더 조명되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한공주라는 영화를 진짜 추천드립니다. 참 좋은 영화라고 생각해요. 나문희 I Can Speak.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문희 선생님이 엄청나게 연기를 잘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문희는 포도가 먹고 싶은데 막 그런 거 하이킥에서 하시면서 보통 그런 식으로 이미지가 고착이 되시면은 진지한 연기 같은 걸 하실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특히 아역일 경우에는 사람들의 인식에 그 캐릭터로 너무 고착이 되어서 그걸 벗어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죠. 근데 아역 배우만큼은 아니겠지만 저는 선생님들도 그게 좀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뭐 엄마 역할을 계속 하시는 분이 계셔. 그분이 갑자기 엄청 진지한 역할을 하신다든지 이런 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반대로 맨날 악역이랑 못된 역할, 뭐 통수친 역할을 하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되게 희생적인 엄마 아빠 역할 뭐 이런 걸 하시는 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나문희 배우는 워낙 연기를 잘하시니까. 그리고 제가 소문으로 들은 건데 여러 선생님들 중에서 가장 무서운 선생님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후배 배우분들이 같이 작업을 하실 때 굉장히 어렵다고요. 무섭다고 합니다. 딱히 뭘 하시는 건 아닌데 워낙 포스가 있으시고 이미지와는 달리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와 주시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좀 거리감이 약간 느껴지는, 그럼 무조건 무서우니까 그런 배우시라고 해요. 그렇지만 제가 I Can Speak를 안 봐서일 수도 있는데 너는 내 운명을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제가 그때 여자친구를 사귄 적이 있을 땐가? 뭐 어쨌든 좀 순수함이 좀 남아있을 때라 저는 이런 사랑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렸을 때 좀 큰 실수를 한다든지 직업 여성이었어도 그 이후로 바뀌었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봤던 때라 너는 내 운명이라는 영화 역시 실화 바탕이고, 이 감독님께서 시나리오를 쓰고 혹은 들고 전지현 배우한테 아주 여러 차례 빠꾸를 먹으셨다고 하죠. 못하겠다고. 근데 어느 날 이 감독님께서 그 신문 기사하고 같이 이렇게 보여드렸다고 해요. 실화라고. 신문 기사하고 이게 사진. 그 사진이 황정민 배우가 실제 인물이 계시거든요. 그 인물이 사랑을 할 때와 사랑을 잃었을 때 사진 두 장을 비교해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분의 얼굴이 하나는 천국에 있고 하나는 지옥에 있는 그런 얼굴이셨겠죠. 너무 당연히. 그걸 보고 이제 전도연 배우가 마음이 움직여서 연기를 하셨고, 황정민 배우는 이때 뭐 와이키키 브라더스 뭐 이런 걸로 데뷔하셔서 실력이 있다고 이제 인정을 받으신 상태지만 전도연 배우의 파트너로서는 사실 이름값이 거의 전무할 때라 의외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거를? 약간 이런 느낌? 이걸 이 사람이 한다고? 막 이런 느낌? 이거 막 설경구 막 이런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황정민 배우가 너무 잘 해냈죠.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저도 느끼는 게 황정민 배우가 최근에 서울의 봄을 하시면서 조금 벗으시긴 했지만 황정민 배우가 연기 쪼가 너무 심하다라는 평이 좀 있고, 사실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황정민 배우가 나오면은 맨날 너무 비슷한 연기를 하셔서 송강호 배우보다 더 심하신 것 같아요. 송강호 배우는 그거 이미 지나셨지만 송강호 배우가 한창 송강호는 뭘 연기해도 송강호다라는 얘기를 들으실 때가 있었는데 그때보다 황정민 배우가 더 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는 황정민 배우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서울에 보면 재밌게 봤어요. 근데 이때는 심지어 신인이었어요. 얼마나 신선하고 연기를 잘했겠어요. 어마무시하게 잘했죠. 그리고 황정민 배우가 이거 찍으려고 실제로 살도 뭐 10kg 이상 찌우신 걸로 알고 있고 시골의 순박한 청년을 맡으시려고. 영화의 대략적인 내용은 전도연 씨가 맡은 배역이 다방
아가씨예요. 다방 아가씨는 지금은 이제 그런 게 거의 없어졌겠지만 옛날에는 티켓을 끊었어요. 티켓을 끊는다는 게 이제 오늘 하루 넌 내 거, 넌 내 거면 다양한 일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티켓 다방이라고 불렀어요. 옛날에는 그냥 다방, 배달 다방, 티켓 다방 급이 다 달라요. 원피스로 치면은 야, 감옥 이름 뭐냐? 나 이러다 진짜 노망 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임펠다운 지하 1층, 2층, 3층 있는 것처럼 그냥 다방, 배달 다방, 티켓 다방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기 이제 전도연 배우가 맡은 캐릭터가 티켓 다방 여자였고 황정민 배우는 나이가 꽤 많은데도 첫사랑을 해보지 못한 수총각 역할을 하셨고 마음을 계속 전해서 사랑에 빠지는데 여자 주인공이 후천적 면역 결핍이 된 거를 알게 되죠. 그래서 감옥에 가요. 이거 싫어합니다. 전남 여순가에서 있었던 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직업적으로 몸을 하셨던 여성분께서 HIV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신 상태로도 하셔가지고 감옥에 갔죠. 사실 여기는 지금 너는 내 운명에 황정민이 나왔지만 황정민 배우도 물론 잘하셨지만 전도연 배우는 더 잘했고요. 그리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나문희 배우가 여기 나오시는데 나문희 배우가 진짜 연기를 잘하셨죠. 몸 아픈 데는 없냐? 뭐 약간 요런 대사였던 걸로 기억해요. 밥은 뭐 먹고 막 이런 대사였던 것 같은데 대사 한 두 마디로 이제 눈물바다가 됐죠. 먼지는 영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영화입니다. 재밌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되게 웃긴 게 너는 내 운명에 황정민 배우가 여기 지금 나오셨지만 개인적으로 너는 내 운명에서 연기를 가장 잘한 건 전도연 배우, 두 번째로 잘한 건 나문희 배우, 세 번째로 잘한 게 황정민 배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기억나는 한 줄 평이 뭐였냐면 심파인데 그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게 한 줄 평을 주로 이뤘었고 영화 평론가 분들께서 아쉬워했던 게 오히려 뭐냐면 어차피 이 내용은 심파고 실화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잖아요. 심파인데 뭐 질린다 지겹다라고 해봤자 실화인데 어떻게 바꿀 거야 그러면 심파니까 바꿔야지 할 수는 없잖아. 실화니까 큰 틀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전도연 배우가 맡은 역할이 교도소에 들어갔고 면회를 오셨는데 나문희 시어머니가 너무 미안할 거 아니에요. 내가 직업 여성이었는데도 당신의 아들과 결혼을 했어. 이것도 조금 죄책감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했는데 심지어 나한테 너무 큰 병이 있는 거야. 이것 때문에 신문에 얼굴까지 나요. 그리고 시골이니까 동네 소문이라든지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 큰 폐를 끼쳤잖아. 그래서 시어머니가 면회를 온 걸 보고 전도연 배우가 막 너무너무 미안해서 미칠 것 같은 막 그런 연기를 하는데 거기에다 대고 몸 아픈 데는 없냐? 밥은 먹냐? 이제 이런 걸 물어보죠. 그걸 이제 보고 몇몇 평론가 분들께서 거기서 나문희 배우한테 대사를 조금 더 줬으면은 어차피 심판데 진짜 수도꼭지 팍 틀 수 있지 않았냐? 왜 절제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말하시는 분이 계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공감하지 않는 게 그 뒤에 황정민 배우의 면회 씬이 나오죠. 만약에 나문희 배우가 나왔던 그 씬에서 그렇게 세게 쳤으면 황정민 배우 씬이 좀 약해졌겠죠. 퇴색됐겠죠. 근데 여기서 한번 절제를 해서 황정민 배우 면회 씬이 더 크게 터질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원투 펀치처럼. 원을 투처럼 치면 투투는 없잖아 사실. 여기 스포일러 1분만 듣지 마세요. 전도연 배우가 감옥에 갔는데 황정민 배우가 맡은 남편은 사랑이 전혀 식지 않았고 전도연 배우가 이제 나 찾아오지 마 하면서 이제 정을 떼려고 하죠. 황정민 배우가 계속 찾아오는데 면회를 안 받아줘요. 그러다가 헤어지자 이혼하자 이 말 하려고 나왔어 하면서 면회를 받아줘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황정민 배우가 계속 듣기만 하고 울기만 하다가 전도연이 면회 이제 끝났어요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황정민 배우가 이제 목에서 이상한 쇳소리 같은 걸 내죠. 말을 못하고. 그래서 전도연 배우가 이제 목소리가 확 변하면서 오빠 왜 그래 목소리 왜 그래 이렇게 이제 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엄마가 나문희 씨가 이제 아들한테 감옥 간 여자 잊고 새장가 가라. 말을 안 들으니까 농약을 갖다 놓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이거 마시고 확 죽어버릴란다 이렇게 협박을 하셨는데 황정민이 이제 그걸 듣고 농약을 자기가 마셔버려요. 그래서 이제 목을 다쳐서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런 영화를 보면서 이게 진정한 사랑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죠. 여기서는 황정민 배우 고르겠습니다. 유해진 타짜, 김혜숙 박쥐. 이건 박빙이네요. 이건 박빙인데 우리나라 영화에서 수많은 어머니가 계시지만 우리나라 드라마에 수많은 어머니가 계시지만 감히 1등이 아니실까 싶은 김혜숙 배우님. 박쥐에서도 뭐 명연기 눈알 연기라든지 입술 떨림 연기라든지 전현놈이 내 아들 죽였어 라는 그 눈빛
엄청났죠. 정말 잘하시죠.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정말 잘하시죠. 근데 연기 쩔었다잖아요. 여기에는 하나 감안을 해야 되는 게 김혜숙 님이 이렇게 잘할 걸 알았어. 근데 유해진 씨 타짜, 전 이 배우가 누군지 정확하게 모를 때, 뭐 물론 그 전에 박해일 나오는 거 그거 뭐지? 이끼? 이끼 같은 데에서도 물론 좋은 연기 많이 보여주셨지만 사실 크게 이름을 날리지 않으셨을 때죠. 이 당시는. 지금 너무 유명하시지만. 근데 타짜를 보는데 타짜는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영화 올타임 넘버 1으로 꼽는 분들도 많으시죠. 주민센터장님이 아마 이 영화를 한국 영화 1등으로 뽑으실 거예요. 저도 이걸 1등으로 뽑진 않지만 굉장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영화 중에 타짜만큼 재밌는 영화가 있나? 섣불리 뭐 나오기가 어렵죠. 저는 올드보이를 더 좋아하긴 하지만 타짜보다 더 재밌는 영화가 과연 있나? 우리나라 영화 중에. 진짜 섣불리 안 나와요. 아무튼 나는 어쨌든 유해진 배우를 잘 몰랐을 때 봤거든. 이때 임팩트가 대단했죠. 그리고 유해진 배우가 타짜에서 캐릭터 설정을 이렇게 하신 이후로 이 유형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연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좀 정말 죄송하긴 한데 좀 오글거렸던 게 타짜2에서 그 목욕탕 같은 데서 막 이렇게 치고 하는 그런 씬에서 유해진 배우하고 정말 비슷하게 연기를 하신 어떤 배우가 계셔. 정말 잘하시는데 이걸 너무 따라해버리니까 좀 오글거리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타짜2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임팩트가 강했다. 이렇게 주인공을 서포트 해주면서 입이 가벼운 연기를 할 때 유해진 씨가 타짜에서 보여줬던 연기에 영향을 받지 않은 조연 배우분들이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로 뭐 하나의 교과서를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해서 쩔었다는 타짜의 유해진 배우로 놓겠습니다. 박해일, 최종병기, 활대, 장동건, 태극기 휘날리며. 양심 고백하자면 천만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안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일단 제가 이 즈음의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현대라고 하나요? 1800년대 뭐 후반 정도부터 1900년대 초중반 뭐 이 정도 시기 있잖아요. 외국으로 치면 그 정도? 우리나라로 치면은 개화 이후인데 좀 옛날 이런 이 시대의 영화를 제가 좀 안 좋아해. 뭔가 집신 신고 다니는데 기차 다니는 그런 설정 있잖아요. 고무신 신고 다니는데 머리 아직도 막 댕기 막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기차 다니고 막 총 있고 이런 시대 거를 좀 제가 좀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제 6.25 때잖아요. 이때 거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때 그냥 단순히 그런 마음에서 안 봤고 그 이후로 그냥 쭉 안 보게 됐어요. 각시탈도 안 봤어요. 그래서 그때 거를 제가 좀 안 좋아해. 그리고 이제 최종병기 활은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할 말 없이 이걸 골라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동건 씨는 영화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말아먹은 배우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물론 태극기 휘날리며나 성공하신 작품도 있긴 하지만 정말 많은 작품을 말아드셨잖아요. 친구하고 태극기 휘날리며. 태풍도 안 됐지. 그러면 뭐 연기가 부족하시냐? 아닌 것 같아요. 연기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장동건 배우 나오는 영화를 많이 보진 못했지만 친구는 봤고요. 그리고 저는 장동건 배우 영화 중에서 박훈정 감독의 VIP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장동건 배우 영화 중에 VIP를 제일 좋아해요. 연기도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김명민 배우가 좀 너무 튀어버려서 좀 그렇긴 했지만 어쨌든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최종병기 활은 사실 박해일 씨 연기나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흠잡을 데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기도 좋고 액션도 좋고 이분 특히 이제 눈빛이 좋다 보니까 박해일 배우가 처음에 나왔을 때 개인적으로는 국화꽃 필 무렵 햇살은 우릴 위해 내리고 바람도 서로를 설레게 했죠. 뭐 그거 있잖아. 그 영화 나오셨을 때 엄청 많은 여자 연예인분들이 이상형으로 박해일 씨를 뽑았거든요. 그게 되게 이해가 되는 게 눈에 뭔가 사연이 존나 있어. 눈빛이 엄청난 사연이 있는 사람 같아. 그래서 이 최종병기 활에서 활 시위를 당기고 있는 클로즈업 샷이 많다 보니까 눈이 집중해서 많이 보이잖아요. 눈빛이 정말 좋죠. 개인적으로 배우 얼굴 중에 최고의 얼굴이 이런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신발언하자면 송강호 씨는 최적의 영화배우 얼굴에서는 조금 못생긴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적의 얼굴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옆에 있는 장동건 배우나 원빈 배우나 이런 분들은 얼굴 때문에 맡을 수 있는 역할이 한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우성 배우가 연기를 이렇게 좀 스펙트럼 넓게 가져가고자 똥개 같은 역할을 했을 때 오히려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던 이유가 안 어울려요. 근데 연기를 못해서가 아니야. 근데 연기를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정우성, 장동건, 원빈 이런 사람들이 이상한 똥개 같은 역할을 하면 안 어울려. 아수라에서의 그런 형사 같은 역할을 하면 안 어울려. 연기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그렇게 생긴 사람이 그 역할을 하는 게 안 돼요. 많이 힘들어요. 아무튼 이 박해일 배우처럼 일반인 기준에서는 물론 몹시 잘생긴 분이시지만 영화 배우 중에서는 조금 잘생긴 정도, 그리고 얼굴이 착하면서도 나쁜 얼굴, 예를 들어 국화꽃 필 무렵, 희재 뭐 이런 데에서는 정말 엄청난 순애보를 보여주실 수도 있고, 살인의 추억 같은 데에서는 개 새끼 혹은 연쇄 할마 혹은 억울한 청년으로도 보일 수 있는 굉장히 여러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연애의 목적 같은 데에서는 야스의 미친 새끼가 될 수도 있는 이런 되게 좋은 마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빈 씨도 마더에서 또 그런 역할을 하시고, 정우성 형님도 똥개 같은 역할을 하시고, 장동건 배우도 해안선 그런 영화를 하시고, 이런 게 너무 잘생긴 배우들은 연기할 수 있는 캐릭터가 너무 한정적이에요. 그걸 깨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한 짓이 외모 망가뜨리기였죠. 일부러 살을 찌우고 계속 인상을 쓰면서 얼굴에 주름살을 만들어내고 이래서. 디카프리오는 연기는 옛날부터 잘했어요. 디카프리오는 아역배우상을 휩쓸던 사람이잖아요. 그냥 어릴 때부터, 초딩 때부터 연기를 잘했던 게 디카프리오고, 커서도 당연히 연기를 잘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로미오와 줄리엣이나 타이타닉 같은 영화에서 너무 큰 사랑을 받았지만 얼굴이 뒤지게 잘생기니까 맡을 수 있는 역할이 한정적이야. 근데 나는 멜로 연기 전문 배우로 남고 싶진 않아. 외모를 망가뜨리고 거장들이랑 일을 하면서, 갱스 오브 뉴욕인가? 뭐 그런 영화, 그 비행기 타는 거 에비에이터냐? 뭐 그런 영화, 그 다음에 여러분도 다들 아시다시피 나무주연상을 받았던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뭐 이런 영화도 그렇고, 좋은 영화를 이제 그 뒤로 굉장히 많이 찍었고, 확실히 외모가 망가진 이후로 연기평도 엄청 좋죠. 연기는 옛날부터 잘했는데. 스콜세이지랑 많이 했죠. 셔터 아일랜드도 있고, 위대한 캐츠비는 안 망가뜨렸어도 됐겠지만. 그래서 원래는 에비에이터 찍을 때부터도, 에비에이터가 대체 언제 영화냐, 이 200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2005년에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무주연상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저 때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연기도 실제로 잘했고. 근데 뭐 택도 없죠. 갱스 오브 뉴욕 같은 영화 찍은 것도 뭐 물론 이제 그거는 상대 배우였던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3번 받은 그 괴물하고 붙는 바람에 조금 뭐 그런 게 있지만 연기 계속 잘했어. 근데 안 돼. 그 다음에 저희 무간도 리메이크 했던 그 영화에서도 잘했고. 그래서 정우성 형님에서 연기력이 한 3업 정도 된 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고 생각을 하고, 디카프리오는 결국 받아냈죠. 디파티드도 재밌습니다, 여러분. 저는 디카프리오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병기활은, 그래서 박해일 배우의 연기는 저는 뭐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아쉬운 게 이제 아포칼립트를 너무 따라했다. 좀 애지간히 따라했어야 되는데, 아포칼립트라는 영화가 있고요. 멜 깁슨이라는 왕년의 액션 스타. 우리 어릴 때는 맨손으로 싸우는 거에서는 이소룡하고 성룡하고 이영걸, 사실서는 이소룡 세대는 아니고 이영걸, 성룡 투탑이었고요. 총 들고 싸우는 거에서는 브루스 윌리스하고 멜 깁슨이 투탑이었거든요. 우리 어릴 때, 저 초등학교 뭐 중학교 초반 이럴 때. 그래서 멜 깁슨 하면은 정말 유명한 액션 스타였는데, 이분이 이제 종교에 심취하시기 시작하면서 작품 활동도 좀 뜸하게 하시고, 본인이 이제 감독으로 오랫동안 준비해서 아포칼립트라는 영화를 만드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이 영화의 제작자가 본인의 사상과 철학 같은 거를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주입시키려고 어떤 영화를 만드는 걸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PC 사상 이런 것도 PC 사상이 싫은 게 아니라 PC 사상을 주입하려고 하는 게 싫은 거잖아요, 사실 사람이. 근데 멜 깁슨이 종교에 굉장히 심취를 하면서 아포칼립트에다가 그런 본인의 사상을, 사람들한테 주입시키고 싶은 사상을 좀 영화에 너무 많이 넣었죠. 그것 때문에 논란이 좀 많이 됐죠. 예를 들어서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정말 많은 사람이 죽게 됐잖아요. 크리스찬이라는 이 종교 때문에, 기독교 때문에.
그리고 그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아메리카 대륙에 기독교 군대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원주민들 원래 거기 사시던 분들을 몰아내고 땅도 빼앗고 막 다 빼앗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기독교는 사랑, 평화, 용서 막 이런 건데 신대륙만 가면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욕을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역사적으로는 지금은 아니지만 역사적으로는 어쩔 수 없잖아. 근데 멜 깁슨이 영화 시작부터 박아버리죠. 대부분의 문명은 외세의 침략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멸망이 시작된다. 뭐 안에 골마 터진 문제 때문에 멸망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아예 받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안에서 얼마나 미개하고 얼마나 무식하고 무지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게 사는지를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영화 맨 마지막에 십자군 같은 사람들, 십자군은 아닙니다. 십자군 같은 사람들. 여기는 막 지금 돌 던져서 싸우고 그냥 죽창 깎아서 싸우고 이러고 있는데 철 갑옷을 입은 유럽의 군대가 그곳에 도착을 하면서 영화가 끝이 나요. 그러면서 이제 멜 깁슨이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이게 얘들이 여기 쳐들어와서 이게 끝난 거냐 아니면 애초에 망했어야 할 혹은 망한 문명이었냐 약간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게 기분 나쁜 거죠, 사람들은. 그리고 이게 저는 서양인들의 선민 의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얘들은 항상 자기들이 나쁜 짓을 하면은 우리 아니었으면 너넨 더 불행하게 살았어 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일본한테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많이 빡이 돌잖아요. 아니 조선시대가 훨씬 힘들었다. 그래서 일제한테 당했을 때는 오히려 좋은 거다. 30몇 년 동안 뭐 이렇게 일본이 통치해서 한국 오히려 발전하고 오히려 국민들도 더 살기 좋아지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빡이 돌잖아요. 이거를 사실 일본보다 훨씬 많이 하는 게 이제 서양 문화권이죠. 유럽이라든지 뭐 미국도 그럴 수 있고 인디언들이 있고 하니까 그러면 얘들이 어떻게 살든 얘들이 정하는 거지 그걸 왜 니들이 정하는지는 모르겠어. 그리고 매우 못된 짓을 많이 해놓고 우리가 니들 잘 살게 해줬잖아 뭐 이래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화가 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어쨌든 태극기 휘날리며를 안 봤기 때문에 저는 최종병기 활을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종병기 활은 아포칼립트를 너무 많이 따라하긴 했어요. 예. 아프지만 사실인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네 집으로 쫓아가서 너를 개 패듯이 패서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안 살아 열심히 살아 이 새끼야 이러면서 너를 개같이 팼어. 그래서 너가 그걸 쳐맞은 다음에 내가 지금 이따위로 사니까 안 되겠다 열심히 살아야지 해서 네가 성공을 했어. 근데 내가 너한테 은인이야? 아니 미친 새끼야. 전자라고 한다면 지금 출발할게. 전자야 후자야. 전자라고 말하면 지금 출발할게. 체크메이트 해버렸죠. 유승용 내 안의 모든 것 대 손예진 내 머릿속 지우개. 내 머릿속 애 지우개가 아니야? 몰랐네. 일단 두 영화 다 봤고요. 두 영화 다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근데 제 취향이니까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전 두 분 다 안 좋아합니다. 미안합니다. 안 좋아해서 미안하긴 하는데 특히 류승용 배우가 저 당시에 내 안의 모든 것 전에 뭐가 대박이 터졌지? 기억이 잘 안 나네. 뭐가 대박이 하나 저기 7번 방. 7번 방의 기적 대박 터지시고 내 안의 모든 것도 중박 정도 터지시고 그다음에 무슨 북한 간첩 같은 걸로 뭐 하나 나왔어요. 특수요원 같은 걸로 그것도 꽤 잘 되시고 하면서 연속기로 작품이 다 잘 되셨어. 물론 그 뒤로 피리 부는 사나이 뭐 이런 거 말아붙으시긴 했는데 그러면서 막 우리나라 최고의 영화배우 중에 한 명이 되셨어요. 저 당시에 한 2년 정도? 근데 저는 저 때부터도 계속 생각했는데 좀 연기력이 과대평가 되신 것 같다. 너무 많이 뜨셨으니까. 광해 맞다. 7번 방하고 광해가 컸군요. 네, 제가 광해를 깜빡했습니다. 난 좀 과대평가 됐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디즈니에서 무빙 되게 재밌게 봤지만 그 다음에 저기 수원 왕갈비 통닭 그것도 정말 재밌게 봤어요. 연기를 못하신다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뭔가 아쉬운 어색한 그런 게 좀 보여서 저는 조금 그랬어요. 그리고 내 안의 모든 것 영화 재미있게 보긴 했는데 이 영화는 사실 제가 지금 본다면 끝까지 보지도 못할 겁니다. 제가 좀 이렇게 짜증내는 거 저는 짜증을 많이 내매도 불구하고 남이 짜증내는 걸 잘 못 참잖아요 제가. 근데 여기 하신 연기가 좀 많이 오글거리고 임수정 배우는 짜증을 굉장히 많이 내가지고 아마 이 영화를 끝까지 보지를 못할 겁니다. 거기에다가 짜증의 원조 지금은 이제 좋은 곳으로 가시게 된 이성균 배우도 여기서 짜증을 또 많이 내시고 해가지고 영화를 끝까지 보기 좀 어렵지 않을까. 자 반면에 손예진 배우를 제가 안 좋아하거든요 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를 잘하는 건 획트긴 해요. 이때 나이가 굉장히 어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손예진 배우와 옥상으로 따라와에서 한가인 배우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옥상으로 따라와에서 한가인 배우가 연기를 좀 많이 못하셨다면 손예진 씨는 이때 초반에도 연기를 잘하셨어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도 그렇고, 여자 2명 남자 하나 삼각관계로 나오고, 남자 배우가 엽기적인 그녀 남자 주인공분, 그분 나왔던 그 영화 많이들 몰라. 그 영화도 그렇고 뭐 클래식도 그렇고 연애편지였던 것 같다. 손예진 씨가 연기를 잘해요. 나이가 어리신데도 불구하고, 어리셨었는데도 불구하고 연기를 잘하셔. 내 머릿속에 지우개에서는 욕을 좀 드셨죠. 그래서 연애 소설에서 남자 주인공 이름 뭐냐, 왜 기억이 안 나지? 이걸 지금 대가리 어떻게 됐나 진짜. 차태현, 차무식. 사무식 들었어도 기억 났긴 했겠다. 땡큐. 차태현 씨가 손예진 씨하고 작품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정우성 씨도 손예진 씨랑 작품 하시고 나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같이 작품을 했던 여배우 중에 조금 별로였다는 듯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게 손예진 씨밖에 없긴 해요. 사실 그 이후로도 연애가 찌라시 같은 걸로 나온 적은 있지만, 어디 인터뷰에서 직접적으로 나 어떤 여배우랑 작품했는데 좀 별로였다는 듯이 직접 얘기한 건 제가 보고 들은 것 중에 손예진 씨가 유일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때 차태현 씨도 손예진 씨랑 작품하시고 나서 별로 안 좋게 얘기를 하셨었고, 정우성 씨도 손예진 씨랑 작품하시고 나서 별로 안 좋게 얘기를 하셨어요. 첫사랑 사수걸기 대회였나? 그래서 조금 뭐 그런 면이 있고, 내 머릿속에 지우개에서는 그게 조금 맥시멈을 띄웠던 게, 이때 이분이 무슨 통신사 CF를 찍으셨는데 그게 이제 엄청 많은 강아지들이 뛰어와서 막 이렇게 손예진 씨 품에 안기는 뭐 그런 거였는데, 당연히 실제 촬영은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 한 마리 한 마리는 너무 귀엽지만 여러분한테 만약에 강아지 30-40마리가 뛰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소형견이라도 싫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개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가 모이면 냄새도 나고 막 그런 게 있을 거고 시끄러울 거고. 근데 그때 사실이 아닙니다. 그냥 소문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그때 손예진 씨가 CF를 찍으시면서 개들이 왜 이렇게 냄새가 나냐, 강남 개들은 냄새 안 나는데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소문이 돌면서 나락을 한번 가셨어요.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뭐 예전에 실제로 좀 성격이 별로셨다 한들 최근에는 전혀 그렇지 않으신 것 같고,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랬었는데, 특히 또 내 머릿속에 지우개에서는 정우성 씨가 소주를 풀로 따라주면서 손예진 씨한테, 초면인데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안 마시면 더 볼 일 없는 거지. 이러니까 손예진 씨가 완샷을 때리는 유명한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손예진 씨가 소주 CF를 따내고 싶어서 본인이 예뻐 보이게 반복해서 계속 촬영을 요구했다고, 이제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게 나오면서 비호감 스택이 엄청 쌓이셨었어. 그래서 손예진 씨가 직접적으로 드러난 어떤 사건 사고는 없으셨는데 갑자기 약간 나락간 연예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연예인들 보면서 항상 느끼지만, 가수는 노래를 잘하고 개그맨은 웃기고 희극인은 웃기고 배우는 연기를 잘하면 복귀가 돼요. 정말 애지간한 거 아닌 이상. 손예진 씨도 연기가 되시니까 복귀가 됐죠. 만약에 예쁘기만 했다, 복귀 안 돼요. 근데 연기를 잘하면 복귀가 됩니다. 고영욱 씨는 연예인 최초 발찌인데 그건 좀 힘들지. 아무튼 그래서 내 머릿속에 지우개에서도 이때 나이가 굉장히 어리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말 잘하셨죠. 클래식 같은 거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여기서는 손예진 씨 고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외모가 절정이셨죠. 이때 여름향기, 내 머릿속에 지우개, 요때가 절정이셨던 것 같아요. 최민식 악마를 보았다. 탕웨이 헤어질 결심. 양심고백 헤어질 결심 안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쏘리. 그래서 여기 할 말이 잘 없어요. 근데 탕웨이라는 배우가 연기를 굉장히 잘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양심고백, 탕웨이 나오는 영화 제대로 본 적 없음, 엑기스만 본 적은 있음, 여기까지. 그래서 연기 얼마나 잘하시는지 잘 모름. 솔직히 미안합니다. 조만간 헤어질 결심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그리고 최민식 악마를 보았다. 연기 쩔었다라는 주제에 가장 걸맞는 연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먼저 차에 타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은 아내가 좀 저보다 늦게 준비를 하고 뒤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저는 그때 항상 차 창문을 내리고 문을 잠근 상태에서 와이프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타이어 빵꾸 났어요? 그럼 와이프가 빨리 문 열어. 그러면 한 번 더 합니다. 타이어 빵꾸 났어요? 이거 얼굴이 다 주저앉았네. 이제 와이프가 웃으면 그때 문을 열어줍니다. 미안합니다. 이 짓거리를 지금 5년 이상 하고 있어요. 미안해요. 근데 매번 해도 재밌어요. 그 정도로 이제 저한테 인상적인 영화고, 이 장면은 이제 날 치료해주는 의사가 나이가 되게 많긴 한데 계속 반말로 축구를 팔로 하냐, 축구를 어떻게 했길래 팔이 부러져, 반말을 계속 하니까 최민식 배우가 듣고 있다가 내가 네 새끼냐? 어디서 반말 짓거리? 안경 벗어봐. 저기 약타. 요런 장면, 뭐 유명한 장면이 많죠. 요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 배우 중에 최민식 배우를 가장 좋아합니다. 제가 최근에 최민식 배우가 못 만드는 걸로 뭐라고 하시는데 본인은 배가 너무 많이 나오셨다라는 말을 하니까 안 좋아하는 걸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 최민식 배우를 가장 좋아해요. 두 번째로 좋아하는 배우하고 차이가 많이 나게 좋아합니다. 세자매 문소리. 세자매 처음 들어봤는데 이거? 애자매 아니야? 김환희, 곡성. 일단 문소리 배우는 본인이 되게 많이 예쁜 줄 아셨대요. 본인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연기 같은 거를 꿈꾸고 어디 연극영화과 뭐 이런 데를 입학을 하실 때 본인이 이제 지방에 있었고 하니까 자기가 외모가 되게 예쁜 줄 아셨대요. 근데 서울에 와서 또 이제 예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연극영화과 이런 데를 보다 보니까 예쁜 애들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다 뭐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소리 배우가 조금 안타까운 게 옛날에 태왕사신기에서 아니 역할을, 야 그건 소속사 잘못 아니야. 그거는 소속사 잘못이라고 봐요. 거기에 이지아 씨가 여자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서태지 씨랑 뭐 그런 게 있었던, 정우성 씨랑도 그런 게 있었던. 이지아 씨의 사실상 데뷔작인데 이지아 씨가 그때 신선하고 예쁘셨죠. 여배우 포스가 있는 분이시고. 근데 남자 주인공인 윤사마가 이지아 씨와 막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동안에 첫사랑을 잊지 못하고 어렸을 때 봤던 첫사랑을 커서 봤는데 더 반해서 마음이 많이 흔들리는 이런 스토리인데, 티격태격하는 게 이지하고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점괘 같은 거 봐주는 선녀 같은 느낌? 선녀? 아니 뭐 천녀?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문소리 씨가 나오셔. 그러니까 뭔가 신성하고 아름다운 배우여야 해요. 이거는 문소리 씨가 한다고 했어도 소속사에서 말렸어야죠. 이거는 신녀 선녀가 아니고. 전 소속사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욕을 엄청 드셨어요. 신녀 역할할 이 외모가 아니시라고. 연기는 잘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석훈도 노래 잘한다는 말 엄청 들어서 데뷔하면 자기가 다 접수할 줄 알았다고. 해서 요런 역할은 차라리 신녀를 이지아 씨가 했어야 되고 문소리 씨가 티격태격하는 역할을 했어야 돼요. 만약에 할 거면 바꿨어야 돼. 근데 그 역할을 했어도 사실 조금 문제가 있었을 것 같고, 티격태격은 이지아 씨가 하고 신녀는 제가 봤을 때 그 당시로 치면 뭐 김혜수 씨, 꽤 옛날 작품이니까 김혜수 씨 아니면은 뭐 전지현 씨 뭐 이런 사람들이 했었어야 해요. 김희선 씨도 됐을 것 같고, 김희선 씨도 이제 그때 뭐 파란만장 하실 때라 좀 어려울 것 같고, 염정아 씨는 의외로 그런 역할을 하신 적이 아예 없을걸요. 저 본 적 없어요. 제가 그래도 영화 꽤 봤는데 염정아 씨가 누군가의 짝사랑 대상으로 나오고 이런 게 의외로 없습니다. 염정아 씨가 좀 날카롭게 생기셨잖아요. 그래서 멜로나 이런 영화도 잘 찍은 적이 없으시고 좀 아쉽죠. 그래서 전도연 씨도 안 돼요. 그거는. 고현정 씨는 좀 힘들죠. 왜냐면 그때 결혼을 해버리셔가지고, 결혼을 안 하셨었으면 됐었겠지만 할 사람이 근데 많지 않다. 진짜 김혜수, 전지현 그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네. 박주미 씨도 이제 결혼을 해버리셔서 좀 어떻고, 수혜 씨는 되셨겠다. 수혜 씨가 근데 나이가 어떻게 되지? 너무 어리지 않았나? 김태희 씨는 연기력 논란이 있었겠죠. 나왔으면. 최지우 씨도 가능하죠. 최지우, 수혜 가능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사실 세자매를 안 봤기 때문에 이거는 곡성의 김환희 배우를 고를 수밖에 없고, 김환희 배우는 연기 쩔었다에서는 당연히 굉장히 부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멋이 중한 뒤에 멋이 중하냐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최근에 많이 성장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응원합니다. 살인의 추억의 송강호, 악마를 보았다의 이병헌. 어렵다 이거는. 좀 어려운데. 이거 마지막 연기도 비슷해. 심지어 이게 이제 원래 영화에서는 카메라를 쳐다보는 연기를 이제 거의 사용하지 않죠. 거의 아예 안 쓰는데, 송강호 배우가 아예 마지막 씬은 아니지만 거의 마지막 씬에서 밥은 먹고 다니냐? 이제 했던, 이게 심지어 애드립 대사였죠. 애드립이라기보다는 맡긴 대사, 오마카세 대사죠. 배우한테 맡기는 오마카세 대사를 했죠.
그리고 이병헌 악마를 보았다. 아 이거는 진짜 이게 악마를 보았다가 아무래도 최민식 배우의 임팩트가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병헌 배우의 연기가 사실 조금 묻힐 수도 있거든요. 배우들이 원하면서도 하기 어려운 게 캐릭터가 점점 변해가는 소위 입체감이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어렵잖아요. 악마를 보았다를 보시면은 저도 처음 볼 때는 그런 게 잘 안 보였는데 제일 처음에는 곧 결혼을 하게 될 피앙세에게 전화로 노래도 불러주고 하는 되게 스윗한 남자친구. 하지만 중간중간에 프로의식도 살짝 보여줌. 그 다음에 예비 신부를 잃은 무력감에 사로잡힌 남자, 복수심에 불타는 남자, 복수를 하면서 점점 어두워지는 남자. 이게 점점 변화해 가고 맨 마지막에는 복수를 이루고 나서 굉장히 복잡한 심경 때문에 멘탈이 아예 산산조각이 된 그런 남자를 또 표현을 하는 게 정말 어려운 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영화에서 누가 더 연기를 잘했냐를 고르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뭐 누가 더 잘했냐 뭐 이런 게 있을까 싶어. 근데 개인적으로는 연기 난이도 측면에서 이게 좀 더 어렵지 않았을까? 그냥 난이도로 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 공유 배우 의외로 연기 되게 잘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가니 때 좀 놀랐었고 이분 연기 잘하는구나. 커피 프린스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잘생긴 멋진 배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옛날에는 드라마 촬영 같은 거 할 때 좀 약간 열악했었나 보다라고 하면서 뭐 커뮤니티에 사진이 좀 올라왔었는데 그때 보면은 공유 배우가 걸어가고 있는데 겨드랑이에 이제 분수가 터진 그런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도가니 같은 데에서 보시면은 뭐 옛날에는 약간 스타였다면 배우로서 굉장히 멋지셨고 이 부산행에서도 좀비물 액션 영화이지만 또 연기력도 많이 보여주셨죠. 처음에 그 굉장히 차가운 소시오패스 같은 투자 전문가 뭐 하지만 좋은 아빠이고 싶은 나중에 진짜 좋은 아빠가 되는 뭐 그런 희생도 하고 뭐 그런 모습이 좋았죠. 근데 연기 쩔었다로 보면은 베테랑의 유아인은 탑티어라고 봐야겠죠. 저는 유아인 씨 연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좀 너무 과장된 연기, 그러니까 연극식 연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연극식으로 연기하시는 분들을 선호하지 않고 그래서 요즘에는 일본 영화를 잘 안 봐요. 일본 영화에서 연극식으로 연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셔서 드라마도 마찬가지. 드라마는 더 하죠 사실 영화보다. 그런데 이 유아인 배우가 연극식으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왜냐면 저는 살면서 연극을 한 번도 안 봤어요. 미안합니다. 근데도 연극식이라는 표현을 써서 미안하긴 해요. 근데 유아인 배우가 일단 표정 같은 걸 많이 쓰고 손이나 제스처나 몸이나 특히 얼굴에 막 인상, 눈썹, 턱, 입, 코 이런 걸 좀 많이 쓰세요. 이게 장점은 연기를 잘해 보여요. 뭔가 연기가 화려하니까 마치 농구로 치면은 드리블 기술을 많이 쓰는 느낌, 크로스오버라든지 비하인드라든지 이런 걸 많이 쓰면서 화려하게 연기를 하는 그런 느낌. 드리블을 화려하게 하면은 드리블 잘해 보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퉁퉁 튀기고 바로 그냥 컷인하는 분들도 있잖아. 그런 분들은 훨씬 효과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고 연기도 저는 약간 조금 그런 스타일을 더 선호하긴 하거든요. 이렇게 기술을 많이 쓰시는 분들보다. 그래서 저는 유아인 씨의 연기를 볼 때 항상 좀 화려하게 드리블을 하는 가드가 생각이 나거든요. 저는 크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베테랑에서 진짜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쩔었다라고 보면은 탑티어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임팩트가 엄청났어. 이 유아인 씨 덕분에 때문에 재벌 3세에 대한 이미지가 약간 이렇게 고착화된 면이 좀 있죠. 실제로 재벌 2, 3세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우리한테 재벌 3세는 이제 베테랑에서 유아인 씨가 연기한 이 이미지가 좀 고착이 됐죠. 송강호 변호인, 정재영 이끼. 개인적으로 정재영 배우를 좋아해요. 연기도 되게 잘하시고 느낌도 좋고 본인이 직접 말씀하신 건데 자기는 가성비가 좋은 배우다. 가격 대비 잘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배우라고 생각하고 뭐 아는 여자라든지 니들은 뭐야 했던 뭐 그런 영화라든지 재밌게 본 영화도 많고 좋은 배우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송강호 씨는 약간 넘사벽인 것 같긴 해요. 저는 송강호 씨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잘하긴 진짜 잘해. 우리나라 1등이긴 해요. 진짜 잘하긴 해. 와 이게 어려운데 나는 이게 어렵다. 이게 제일 어렵다. 16강에서 제일 어렵네 이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걸어오는 씬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부당거래, 류승범. 너무 어려운데. 개인적으로 부당거래라는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우리나라 영화
무조건 5등 중에 무조건 넣는 영화인데 정말 좋아하는 영화고, 류승범 배우가 여기서 했던 연기도 너무 좋아하고, 일단 부당거래에서 류승범 씨의 명연기라고 하면 뭐 셀 수도 없어. 여보세요? 주영이니? 예 엄선님 밥 먹었어? 예 밥 먹었죠? 뭐 먹었어? 저 나와서 복지를 먹고 왔는데요. 경기 좋다. 형님은 사는 식당에서 뭐 먹는데 내랑 나랑 식구가? 식구죠? 그러면 경찰은 좀 먼 식구? 뭐 이런 것도 너무 기억나고, 죄수사 형님 우리 큰일 날 뻔했어. 이거 범인 아니야. 근거가 뭔데? 내가 어제 피의자를 만나봤거든? 근데 걔가 그러더만 자기 범인 아니라고. 이 새끼가 지금 장난치나. 그러니까 기억나는 게 너무 많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걸린 줄 알아요. 진짜 연기를 잘했죠. 진짜 부당거래는 타짜 다음으로 밈이 많아. 타짜가 1등이고 2등 부당거래. 그리고 내가 큰 실수를 했네. 큰 실수를 했어. 경찰들 불편할 수 있으니까 일들 하지 마. 경찰 불편할 수 있으니까 일들 하지 마. 내 말 똑똑히 들어.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걸린 줄 알아. 영감 야지나 주고 있고, 응? 알리바이? 야 알리바이 써봐. 알리바이 써봐 이 새끼야. 뭐 너무 많죠. 베테랑 앞에서 기량 펼치지 마라잉. 이성민 배우도 되게 잘하셨고, 그때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으셨을 때였잖아요. 정말 잘했죠. 근데 이게 쩔었다잖아요. 쩐 건 수양대군을 이기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쩐 거잖아. 이 등장신 하나로 끝나요. 뭐 다른 것들도 잘한 거 많으시지만 등장신 하나에서 끝나는 것 같아. 관상 대본 받았을 때 좀 놀라셨다고 하죠. 근데 이정재인데 대본을 받았는데 수양대군 역할이라고 들었어. 대본을 읽기 시작하는데 안 나와. 3분의 1이 지났어? 안 나와. 뭐야 이거. 반쯤 읽으니까 자기가 나와. 근데 그 반쯤 읽고 나서 나온 첫 번째 씬이 등장씬이고, 그게 이제 머릿속으로 스쳐갔겠죠. 내가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겠구나. 너무 멋있었죠. 이때 또 송강호 배우 연기도 굉장히 좋죠. 수양대군을 보면서 눈썹이 어떻고 눈이 어떻고 입이 어떻고 얘기하면서 뭐 목을 물고 놓지 않는 일이다 막 이러면서 막. 일단 송강호 택시 운전사는 전 조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송강호 배우가 찍은 다른 영화들의 장면을 다 이어붙이면 택시 운전사가 되는 기분? 변호인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하셔서 솔직히 겹치는 게 너무 많아서, 만약에 송강호 배우가 다른 영화들이 없고 이 영화를 찍으셨다면 연기를 뭐 뒤지게 잘한 거겠지만, 이 영화는 사실 저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달콤한 인생은 안 보신 분들이 꽤 많은 영화인데 우리나라 영화 중에 좀 굉장히 명작으로 꼽히죠. 이게 김지훈 감독 영화고, 악말로 보았다 만드신 김지훈 감독이 약간 컨디셔닝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주사위가 한 3에서 6까지 굴러가는 감독이시고, 봉준호 감독이 주사위가 6밖에 없다면, 그리고 박찬욱 감독이 주사위가 5, 6이 있다면, 김지훈 감독은 한 3에서 6까지 주사위가 뜨는 분 같아요. 이 영화는 6 떴죠. 이병헌 배우는 여기서도 연기를 되게 잘했는데, 김영철 배우도 이 포스가, 개인적으로 정말 포스가 넘치는 배우 중에 한 탑3쯤 되지 않을까. 그 유명한 저한테 왜 그랬어요? 7년간 개처럼 일한 날 대답해봐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뭐 이것도 있고, 그것보다도 이제 테이블에서 조폭 대가리들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할 때 뭐 오야지가 잘못이 있다고 하면 잘못은 없어도 잘못한 사람은 나와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어떤 인물인지 너무 잘 표현을 해주고, 이 영화 초반에 내연녀라고 할 수 있는 신민아를 만나서 선물을 주는 그런 씬을 찍을 때 위험이 있고 굉장히 무서운 조폭 두목이면서도 약간 사랑의 감정에 설레는 그런 들뜸이 부끄러운 저 나이대의 중년 남자의 그런 연기 같은 거를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연기를 진짜 잘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지태 올드보이, 오달수 올드보이. 당연히 임팩트로 보면은 오달수 씨가 임팩트가 굉장했죠. 이때 오달수 씨가 안 유명하실 때고, 뭐 이빨 빠지고 상상을 하지 말아봐 존나게 용감해질 수 있어 뭐 그런 대사라든지 참 임팩트 굉장하셨지만, 이 올드보이 개봉했을 때 영화는 성공을 했죠. 그리고 이 영화가 뭐 칸 영화제였나요? 거기 가서 작품상도 받고 나무주연상도 받을 뻔하고 막 이랬는데, 유지태 씨는 참 본인은 좀 아쉬우셨을 것 같은데, 그 요가 장면 같은 것만 굉장히 화제되고, 유지태 씨의 어린 시절 역할로 나온 유연석 배우랑 누나 뭐 그분만 좀 화제되고 막 이러면서 조금 묻힌 감이 있고, 심지어 지금도 그런 면이 심한데 예전에 훨씬 심했던 게, 어떤 배우의 이미지 같은 게 고착화되고 이 배우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 배우가 알을 깨고 나올 때 곧장 인정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훨씬 더.
그래서 이때 유지태 씨는 그렇게 연기를 잘한다거나 스타라거나 하진 않았어요. 주유소 습격 사건에서 엄청 임팩트 있는 연기를 보여주셨지만 사실상 이 영화의 주연으로 최민식 배우의 상대역으로 박찬욱 영화의 메인 주연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맞냐 했었어요. 캐스팅이 됐을 때. 그리고 영화가 개봉해서 연기를 충분히 되게 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인정을 잘 안 했죠. 유지태 난 되게 어색하던데, 나 연기 별로던데 왜 저렇게 연기해? 그거 막 웃을 때 있잖아. 최민식이 막 내가 네 개가 될게 막 이러면서 막 교가 부르고 막 할 때 그렇게 처절한 장면에서 유지태 막 웃는 연기 그거 뭐야? 나 너무 이상하던데?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았거든. 근데 제가 올드보이를 다회차 관람했지만 유지태 씨 연기 존나 잘했어요. 여기서 최민식 씨나 박찬욱 감독도 유지태 배우한테 굉장히 고맙다고 하고 잘해줬다고 하고 다 그랬었고 진짜 연기 잘했는데 이게 최민식 씨 때문에 조금 묻힌 감도 있지만 유지태 씨의 저 당시의 위상 때문에 저평가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때 어떤 여자가 웃었다며 유지태 씨 보고 웃은 게 아니고 최민식 배우가 내가 네 개가 될게 하면서 꼬리 살랑살랑 이거 하는데 뒤에 어떤 여자가 웃어가지고 진짜 화가 좀 많이 났어요. 제가 그런 일 몇 번 겪고 극장을 잘 안 갔다니까. 이게 공부 그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저도 공부 똥멍청이잖아요. 근데 저는 감정을 느끼는데 좀 예민한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극장 영화 이런 것도 하는 거고 상담도 하는 거고. 근데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이 감정 교감에 있어서 능지 문제만큼 감정 교감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자기가 그걸 몰라. 그런 분들은. 왜냐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너무 못하고 뭘 잘 못 외우고 계산을 못하고 이러면 아 내가 좀 머리가 나쁜가 보다 알 수밖에 없어요. 정규 교육을 받으면서. 근데 이 감정에 대한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생각이 있고 감정에 대해서 네 감정 틀렸어라고 지적을 받는 경우가 잘 없고 또 되게 나대는 스타일 아닌 이상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그냥 혼자 느끼고 이렇게 굳이 표출을 안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잘 몰라. 근데 저는 살면서 자주 느끼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감정 교감에 있어서 능지 문제처럼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셔. 그런 분들이 영화관에 찾아와서 다른 사람들의 감정선을 깨는 게 좀 아쉬워요. 저는 혼자 웃으면 되는데 왜 크게 웃는지. 그 여자애는 유지태 감정에 몰입했을 수도 있지. 아 내가 못 보는 걸 보는 건가 이게? 유지태? 유지태 씨는 이 근처로 해서 봄날은 간다나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본인의 스타일로 연기를 굉장히 잘 하시죠. 그래서 유지태 씨 꼽겠습니다. 그다음에 올드보이에서의 연출 중에 이게 이제 사실상 거의 마지막 씬이죠. 스포일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민하신 분들은 1분만 듣지 마시고 이제 최민식과 어느 정도 대화가 마무리가 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돌아가면서 회상에 잠기고 이게 지금 손을 잡고 있는 게 누나의 손이고 누나가 자기 손에 매달려 있죠. 높은 다리 위에서. 내가 이 손을 놓으면은 누나가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과거의 그 처절했던 기억이 떠오르고 누나가 그렇게 되고 손이 이렇게 총으로 변하고 발사를 하죠. 이런 연출이 참 멋있었죠. 좋았죠. 박찬욱 감독은 진짜 배운 변태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어렵네. 못 골라. 반반. 근데 올드보이 최민식 나왔으면 올드보이 최민식 걸었을 거예요. 올드보이 최민식이 대한민국 영화 연기 개쩔었다 1등인 것 같아요. 쩔었다니까. 끝. 여기 랭킹이 나오네요. 악마를 보았다 최민식이 1등이고 광해의 이병헌이 2등, 악마를 보았다 이병헌이 3등. 저는 광해가 안 나왔죠. 올드보이 최민식이 4등. 이것도 안 나왔죠. 저는 올드보이 최민식이 1등입니다. 마더 김혜자, 그다음에 신세계 황정민. 사람들 다 비슷비슷하구나. 제 아들이 안 죽였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